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타입니다. 이전 영상 정말 피해야 할 일본 여성의 유형 1, 2탄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주에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2위를 차지한 일본 여자의 환상만으로 무작정 일본에 오게 되면 겪게 되는 잔인한 현실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8년 전에 한국의 4년제 지방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현실 도피성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온 후 실력에 비해 운 좋게 도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우연히 참가한 시노쿠보에서 열린 한일교류회에서 5살 어린 일본인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까지 골인하여 사이타마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신축 주택을 은행에서 35년 론으로 구매하여 일본에 정착하게 된 30대 중반 직딩이라는 말은 요새 한국에서 안 쓰려나요? 아무튼 나유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도전해보는 컨텐츠로 일본 여자와의 연애 및 결혼만 바라보고 사는 제 주변의 한국 남자 지인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평범하게 한국에서 4년대 지방대학교를 졸업하고 키는 168cm, 운동은 해본 적이 없으며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2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고 연애 경험은 많지 않지만 한국 여자에게 호구당한 뒤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나유타의 일본 생활 유튜브를 보고 일본 여자와의 연애 및 결혼에 대해 환상을 가지게 된, 일본어 실력은 능력시험 N4 정도로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겨우 읽을 수 있는 초급 수준, 하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자칭 간단한 일본어 회화 가능, 2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호구당한 돈을 제외하고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온 한국 남자로 설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그래도 이미지 좋게 박서준의 서준이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조그만 빌라, 보증금 없이 30만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는 서준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빌라의 우체통을 확인하러 나가는데요. 지난 1월에 신청한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결과 통지서가 오늘 집에 도착한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게도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 서준이. 작년 여름과 겨울에 신청한 워킹홀리데이는 합격하지 못했기에 이번 합격은 서준이에게 아주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2년 동안 매일 자켓 안주머니에 넣어놨던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월급에서 매달 50만원씩 자동구매로 설정해놓은 주식을 확인하는데요. 1200만원이 있어야 할 주식 계좌가 반토막이 나서 500만원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즐겨보는 나유타의 일본 생활 유튜브에서 무작정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취직도 하고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소소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서준이의 인생 목표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이 유튜브에서는 일본에서 여자는 키나 스펙을 전혀 보지 않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남자는 브랜드화되어 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혀 안 본다고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여자한테 호구당했지만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 탓, 독박육아, 시월드 얘기나 하는 한국 여자 탓을 하며 남성에게 내조와 헌신을 다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 일본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새로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도쿄에 살만한 원룸을 알아보니 기본 8, 9만엔이나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사이타마에 있는 6만엔짜리 원룸을 계약하게 되는데요. 사이타마의 원룸도 월세 한 달치를 미리 내고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와 시키킹, 레이킹을 포함하니 초기 비용으로 무려 40만엔이나 나가네요. 편도 비행기 값에 일본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니 수중에 남은 건 5만엔 안쪽.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준이에게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투자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집까지 가는데 지하철비는 왜 이렇게 비싸죠? 또 나리타 익스프레스라는 특급 티켓도 값이 후덜덜하네요. 그렇게 사이타마에 계약한 집에 겨우겨우 도착하는데요. 한국에서 살았던 원룸은 풀옵션인데 일본의 원룸은 전자레인지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네요.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니 알바를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특별한 존재라는 뒤틀린 나르시시즘을 과시하며 절대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한인타운에선 일하지 않을 거야 하며 일본 가게의 알바 공고들을 알아봅니다. 예전에 일본에 관광을 왔을 때는 이자카야의 점원들과 일본어로 대화했던 나님이기에 일상 회화는 자신 있지 하며 비즈니스 호텔 프론트로 알바 면접을 가는 서준씨. 막상 혼모노인 남성 일본 지배인님과 면접 대화를 해보니 예전에 갔던 이자카야의 점원들은 내가 손님이었기에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본어로 대화를 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어 회화 실력이 좋지 않아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의 알바 면접은 줄줄이 낙방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한인타운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게에 당연히 일본인 여자 알바생이 있겠지 하며 연애도 하고 일본어 회화도 배우고 싶었지만 가게 점원 및 알바생의 반 이상이 동남아시아 사람이고 한국인 알바랑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네요. 또 도쿄의 최저시급은 1100엔부터 시작이지만 역시 한국인 사장님으로부터 수수께가 3달 동안에는 시급이 1000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서준씨. 나 서준, 지금 무릎을 꿇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자신을 세뇌시키며 하루에 10시간씩 이 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는 건 서준씨가 일하는 가게는 한인타운에
일본에 있기에 삼겹살을 먹으러 오는 젊은 일본 여자 손님들이 많은 것입니다. 서툰 일본어로 주문을 받는 나를 보면서 카와이라고 해주는 여자 손님들, 나 서준을 알아주는 건 역시 일본 여자들 뿐이야 하며 도파민을 풀 충전하며 3달 정도 이 삼겹살집에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일본어 실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일씩 10시간씩 일해서 번 돈은 20만 엔이지만 세금을 떼이고 월세, 식비, 공과금을 지불하고 필요한 가전기기나 생활용품을 사고 나니 돈을 전혀 모을 수가 없네요. 결국 3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은 2만 엔 안쪽. 하지만 이제 일본 생활도 적응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일상 회화도 가능하니 본격적으로 내 아이를 낳아줄 일본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인타운에서 일하면서 한국 남자라는 타이틀이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서준씨는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의 나유타님이 일본인 와이프를 한일 교류회에서 만났다는 썰을 듣고 한국 남자인 내가 한일 교류에 참가해준다 라는 마인드로 요새 일본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러브스토리를 다룬 I Love You의 남자 배우 최종엽 씨에 빙의하여 주말에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한일 교류회에 거금 5,000엔을 내고 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류회가 열리는 토요일 아침,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져와서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무신사에서 새로 산 스탠다드 흰 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어보는데요. 거울을 보니 약간 눈물의 여왕 김수현 같기도 하면서 오늘은 운수가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서준씨. 한일 교류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 시노쿠보에 있는 제일교포분이 운영하는 한국 미용실에 들려서 한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가일 컷을 부탁하는데요. 가일 컷을 받고 나니 패션은 김수현인데 약간 얼굴은 BTS의 B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며 나 정도면 일본에서는 뭐 연예인급이지 하며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한일 교류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교류회가 개최되는 곳은 시노쿠보의 한 치킨집. 나는 매너가 있고 상식이 있는 한국 남자니까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치킨집에 들어가니 럭키 개취자분들 이외에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군요. 야래 역시 나같이 매너 있고 상식 있는 남자는 아직 일본에 없군 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리에 앉아 나유타의 일본 생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치킨집에 들어오게 되고 교류회가 개최됐는데요. 오잉? 한국 남자가 15명인데 일본 여자가 개최자 포함 5명이네요. 남녀 성비를 맞춘다고 알고 왔다고 개최자에게 따지니 개최자는 혹시 한일 교류회 처음이세요? 라며 이번 주에는 여성분들이 적어서 남성분들을 더 받게 되었어요. 원래는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된 서준씨. 하지만 여자에게 할 말을 못하는 스윗한 한국 남자인 서준씨는 오케이 콜! 일본 여자는 아직 5명이나 있다고 라고 정신승리를 하며 교류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서준씨와 똑같은 흰 셔츠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가일 컷을 한 한국 남자가 10명이나 있네요. 패션은 같지만 내가 서준님을 잊지 말자. 나는 일본 여자의 목숨을 걸었다고 라고 생각하며 일본 여성분들께 어눌한 일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서준씨는 일본 여성분들께 궁금한 게 정말 많지만 일본 여성분들은 서준씨에게 궁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가한 남자 중에는 영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마르노우치에서 증권회사를 다니며 취미가 헬스와 수영인 이른바 슈퍼 알파메일이 있었는데요. 서준씨에게 궁금한 게 없던 5명의 여자분들은 이 슈퍼 알파메일 분에게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서준씨는 한인타운에서 열린 교류회 탓을 하며 역시 한인타운은 걸러야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 주 도쿄 시부야에서 열리는 한일 교류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시부야에서 열린 한일 교류회는 성비가 괜찮았는데요. 어울리지 않게 시크한 컨셉을 잡은 서준씨에게 말을 걸어주는 여성분은 역시 없네요. 하는 순간 어느 한 아리따운 여성분이 서준씨에게 말을 걸어주는데요. 서준씨는 역시 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군 하며 이야기를 얼마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에게 이름과 라인 연락처를 물어보는데요. 운이 좋게도 이 여성분은 흔쾌히 연락처를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 여성분의 이름은 다나카 준코씨였습니다. 서준씨는 서준씨만의 와이프 후보 리스트에 바로 이 여성분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교류회가 끝이 나고 서준씨는 준코씨와 라인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는데요. 준코씨에게 바로 데이트 신청을 하지만 준코씨는 이번 달에는 약속이 모두 잡혀있다며 다음 달에 보자고 연락합니다. 서준씨는 다음 달에도 연락을 해보지만 다시 또 스케줄이 꽉 찼다며 월 초에 연락을 해달라는 준코씨. 그렇게 3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됐는데요. 수많은 교류회를 참가하고 만남 어플을 유료로 결제해도 서준씨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일본 여성분은 그 누구도 없네요. 그러던 어느 날 준코씨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라인과 함께 시부야에 자기가 잘 아는 사케바가 있는데 서준씨도 참 좋아할 것 같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요. 서준씨는 와이프 후보 리스트에서 삭제했던 준코씨를 다시 복구시키며 시부야의 사케바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사케바에 도착하니 준코씨가 기다리고 있네요. 오랜만에 만난 준코씨는 더 예뻐졌네요. 당장이라도 예식장을 예약하고 싶지만 시크한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서준씨는 스느레하게 히사시부리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사케바는 안주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고급 바이지만 무제한 술 메뉴 노미 호다이가 1000엔밖에 하지 않는군요. 멋있게 마스터에게
노미 호다이 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절도 있게 일본어로 주문하는 서준씨. 벌써 내 모습에 반하지는 않았을까 필요없는 걱정을 하며 준코씨와 한 잔 한 잔 술과 안주를 들이키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서준씨는 첫 데이트이니 제가 계산하겠다고 한국 남자답게 스윗하게 준코씨에게 말하는데요. 준코씨는 서준상 카꼬이 하며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서준씨는 마스터에게 오카이게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멋있게 말하고 계산서를 봤는데요. 이게 뭐죠? 5만엔이 적혀있네요. 자세히 보니 안주가 한 개당 만엔씩이었으며 얼음값도 만엔으로 적혀있네요. 화장실을 다녀온 준코씨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일 순 없죠. 10만엔이 한도인 라쿠텐 신용카드로 오네가이시마스라고 결제하는 서준씨. 그렇게 가게를 나와서 준코씨와 술을 한 잔 더 하고 싶은 서준씨인데요. 준코씨는 너무 취했다며 내일 회사도 가야 하니 쿄와 코코마데 라고 하면서 일본에 와서 고기 써는 가위만 잡았던 외로운 서준씨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서준씨는 이 순간 아들의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네요. 그렇게 집에 와서 지금까지 연락도 잘 받아주지 않던 교류회에서 번호를 교환한 일본 여성들의 번호를 모두 지우고 유료 만남 어플도 삭제하고 준코씨에게만 올인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준코씨는 데이트를 신청해도 답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며 요새 회사가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며 다음 달에 만나자고 합니다. 야래 일본 여자는 답장이 느리다는 것은 이미 유튜브로 학습했다고 개소리를 하며 정신승리를 했지만 사실 서준씨는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서준씨는 일본 여자랑 연애를 하기 위한 것만을 생각하며 일본 생활을 해왔는데요. 취업이나 자신의 개인 생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기에 일본어 실력도 부족하지만 1년간 한인타운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자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 준코씨와 두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일본 생활 유튜브에서 어느 한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는 세 번째 만남에서는 고백을 기다린다는 내용을 생각해 냈는데요.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정말 철저하네요. 준코씨와의 두 번째 데이트 장소는 신주쿠 가부키초에 있는 사케바입니다. 서준씨 오늘은 승부 팬티까지 입고 왔네요. 아주 더럽습니다. 가부키초의 사케바에 들어서자 서준씨를 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준코씨. 야래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익숙한 듯이 노미 호다이를 주문하는데요.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서준씨는 준코씨에게 사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준코씨 이외의 여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결혼을 전제로 자기와 사귀어줄 수 있냐고 뜬금없이 고백을 박아버리는 서준씨. 하지만 준코씨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데요. 수줍은 준코씨의 모습을 보고 서준씨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케바에서의 행복한 술자리는 끝이 나고 서준씨는 내가 계산할 테니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멋지게 말을 한 후 계산대로 가는데요. 계산서에는 10만엔이 적혀있네요. 준코씨와의 미래를 꿈꾸며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담배도 끊어가며 모아온 거금 10만엔을 쿨하게 결제하고 가게를 나섭니다. 이제 비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워진 서준씨는 준코씨에게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고 급발진을 하게 되는데요. 준코씨는 서준씨는 만나기도 전에 그런 관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라며 실망했다고 오늘은 그만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게 됩니다. 서준씨의 마음은 여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단지 일본 여성과 연애를 하겠다는 생각만으로 한국 남자라는 것만으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한인타운의 삼겹살집에서 직원도 아닌 알바를 하는 일본어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간의 일본 생활에서 큰 가르침을 얻은 서준씨는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자신의 능력과 마음을 갈고 닦고 서준씨를 사랑해주는 한국 여자분과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준코씨는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보타쿠리바에서 일하는 접객부입니다. 이 접객부들은 외모가 출중하고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만남 어플이나 교류회 같은 모임에 나가서 잘 속을 것 같은 남자분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교환하며 남자에게 마음이 있는 척 행동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바가 있다며 동행한 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남자에게 청구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자칭 일본 생활 보안관으로서 첫 번째로는 한일 교류회까지 침투하고 있는 이런 일본 여성의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남자가 여자에게 신사적인 이미지로 인기가 있지만 한국 남자라는 이미지만으로는 절대로 일본 여자분들께 인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직접 경험한 일본 여자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올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수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댓글들도 받고 있는데요. 댓글을 보면 일본 여자가 짱, 한국 여자는 안됨 등등 제가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유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새로운 컨텐츠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마타네!